아가씨 추천서 한 장만 써주실래요? 점퍼를 걸친 남자가 조용히 한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전국 유통망을 쥔 대기업 은강그룹의 회장 서명우였죠. 하지만 그 여자는 그를 몰랐습니다. 회장이 왜 자신을 찾아왔을까요? 바로 그의 아들이 간절히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애원했던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의심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재산을 노리는 건가? 그래서 회장은 결정했습니다. 직접 그 여자를 시험하기로요. 하지만 시험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원산지 조작 의혹으로 흔들리는 회사, 도윤을 조종하려는 최측근, 그리고 며느리 후보를 배신자로 몰아붙이려는 음모. 결혼식 당일 모든 진실이 폭로되려 하는 순간 예상 밖의 반전이 터져 나옵니다. 회장이 며느리를 시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회장의 인생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의 채널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인생의 특별한 부와 행운이 올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혼자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명우는 알았습니다. 63년을 살면서 그는 깨달았죠. 믿음이란 결국 배신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걸요. 은강그룹이라는 거대한 산업의 최정상에 서 있는 그에게 세상은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눈빛 속에 숨어 있는 욕심, 겉으로는 충성이지만 속으로는 배신을 계획하는 심정, 그 모든 것들이 선명했죠. 그래서 그는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신뢰란 약함이고 약한 자는 사라진다. 이것이 그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그의 세계가 흔들렸어요. 회장님, 급식 브랜드 원산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작은 신호였지만 서명우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내부 감사팀의 보고서를 넘겨받았을 때 그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현장 직원들의 실수로 보였지만 깊이 파고들면 누군가가 체계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냈다는 흔적이 선명했으니까요. 누가 이 짓을 했는가? 그것이 서명우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공포가 몰려왔죠. 혹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있다는 그 공포 말입니다. 비서실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층별로 내려갈 때마다 그는 얼굴을 만들고 있었어요. 대외적으로 보여줄 자신감 있는 회장의 얼굴이요. 하지만 내면은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들어섰죠. 회장님, 도윤 이사님이 찾으신다고 합니다. 도윤, 그의 아들입니다. 36살의 기성 남자지만 서명우의 눈에는 여전히 미숙해 보였어요. 경영 감각도 부족하고 결정력도 약했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을 닮지 못한 아들이었죠. 도윤이 들어섰을 때 서명우는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들었다 놨다 반복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뭐 하는 거냐?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서명우는 손을 멈췄습니다. 이 타이밍이 너무나 이상했으니까요. 회사가 무너질 위험에 처한 바로 이 순간에 아들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여자가 누구냐? 박유정이라고 합니다.
대학병원 영양팀에서 나와서 지금은 환자식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능력도 있고 성격도 좋습니다. 서명우는 그 순간 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능력 있는 여자. 식자재와 급식 분야에 관련된 여자. 지금 회사가 위기에 처한 바로 그 분야의 여자가 그의 아들 옆에 나타났다. 이게 우연이라고요? 절대 아니라고 그는 알았습니다. 안 돼. 아버지, 안 된다고 했다.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서명우는 타협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했다면 그 뒤에 나올 말은 당연히 결혼을 강행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을 테니까요.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만나보세요. 그럼 아버지도 이해할 겁니다. 만날 필요가 없다. 싫다. 그럼 적어도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왜 싫으신 겁니까? 서명우는 책상에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마다 긴장이 쌓여갔죠. 유정 씨를 만날 기회는 있을 거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그 여자를 알아보겠다. 만약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결혼을 허락하겠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직접 만나보겠다는 뜻이다. 도윤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무언가를 결정한 뒤에 그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명우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고급 정장 대신 허름한 점퍼를 걸쳤어요.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나이 든 거리의 남자, 운이 다한 사람, 누군가의 신세를 지려는 사람, 완벽했습니다. 그는 경호원을 빼라고 지시했죠. 휴대폰도 다른 번호로 바꿨어요. 조직에서 그의 행동을 추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박유정의 회사는 작은 빌딩의 3층에 있었습니다. 간판에 쓰인 글자는 환자식 컨설팅 센터. 깔끔하지만 화려하지 않은 공간이었죠. 서명우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여자는 생각보다 침착해 보였어요. 나이는 33 정도였고 눈빛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를 즉시 알아챘죠. 이 여자는 자신을 위해서 아래로 훑지 않았다는 걸요. 다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전문적이었습니다.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어요. 제가 그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거래처에서 쫓겨난 납품 기사거든요. 혹시 제 이름으로 추천서 한 장만 써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다음 일자리를 구할 때 필요해서요. 서명우가 의도적으로 불리한 요구를 던졌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믿음도 없는 추천서를 써달라는 것이죠. 이것은 명백한 위험이었어요. 자기 신용도에 흠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만약 유정이가 정말 선한 척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부드럽게 거절할 겁니다. 예쁘고 타당한 이유를 들면서요. 하지만 진짜 선함이라면 다를 거였죠. 유정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낡은 옷과 조금 떨리는 목소리를 관찰했어요. 혹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사실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추천서를 쓸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면 도와드릴 방법도 없어요. 서명우의 눈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녀는 무조건적인 동정도 냉정한 거절도 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현실적인 배려를 택했습니다. 이건 교육받은 사람들도 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제 말이 그렇고 실제로는 좀 복잡해서요. 원래는 부산에서 식자재 납품을 해왔는데 거래처 쪽에서 갑자기 계약을 끝내버렸어요. 나중에 안 건데 원산지 때문에 문제가 있었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뭘 잘못한 건 아니었는데도 말이에요. 유정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 표정이 변했어요. 마치 누군가 깊은 흠집을 건드린 것처럼요. 식자재요. 네. 원산지 관련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유정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나가더니 잠시 후 종이 한두 장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것은 추천서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추천서가 아니었습니다. 상세하게 일과를 기록하고 납품 기사로서의 성실함을 적어놨어요. 마치 그가 정말 그곳에서 일한 사람인 것처럼요. 이 정도면 어디서든 쓸 수 있을 겁니다. 서명우는 받은 종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 여자는 거짓을 쓰고 있었다는 걸요. 하지만 그것이 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거짓이었어요. 그것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일어나더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손에 들린 건 도시락통이었어요. 내부 반찬통은 간단했습니다. 밥, 계란말이, 나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었죠. 화려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드세요. 추천서만 주고 가시기엔 뭔가 이상해서요. 서명우는 그 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묻지 않은 질문이 생겼어요. 이 따뜻함이 연기인가 아니면 진짜인가? 그 밤 서명우는 도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결혼을 허락하겠다. 도윤의 목소리가 놀라며 떨렸어요. 정말이세요? 아버지,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유정 씨가 우리 회사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지 내가 직접 보고 결정하겠다. 도윤은 불쾌했지만 아버지가 이미 결심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편 은강그룹의 어두운 구석에서는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비서에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회장님이 직접 움직인다고요. 그럼 더 빨리 처리해야겠네요. 회사의 위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려고 했습니다. 서명우가 시험을 시작하기도 전에 누군가는 이미 더 큰 폭발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시험은 약속했던 것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서명우는 유정이를 은강그룹 계열사의 자문 미팅에 초청했어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었죠. 더 정확하게는 일부러 애매하게 만든 자리였습니다. 사실 서명우가 유정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기업, 변명하는 임원들, 그리고 항상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배신들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알았습니다. 이번 위기도 누군가의 계획된 행동이라는 걸요. 내부 임원 몇 명만 참석시킨 작은 회의실에서 조명은 의도적으로 어둡게 해놨습니다. 마치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려는 것처럼요. 서명우는 유정이에게 말했습니다.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 몇 가지 조언을 해주면 좋겠어요. 기사 한 줄이라도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이죠. 조용한 음성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선명했어요. 이건 달콤한 거래를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위기를 덮기 위한 제안 말이에요. 유정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기대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치 그녀가 이 거래에 응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결혼을 앞둔 여자에게 이건 더없이 좋은 기회였어요. 회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들의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보는 포식자의 눈빛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정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회의실의 공기가 조금 변했어요. 보통의 상황이라면 여기서 상대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을 텐데요. 말해봐. 기사 한 줄을 막는다는 게 사실상 문제를 덮는다는 뜻인가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고요해졌어요. 누구도 그런 질문을 할 줄 몰랐거든요. 보통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으니까요. 한 임원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높고 불쾌했어요. 여자 대표가 뭘 알겠어. 우리 회사가 얼마나 큰데. 기사 한 줄 정도야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해도 돼요. 유정의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이전의 부드러움이 사라졌죠. 그 대신 차가운 강철이 드러났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온 자존심이 표면으로 나온 것처럼요. 제 경험상 문제가 있는 걸 알고도 덮으면 다음에는 환자들이 먼저 피해를 봅니다. 저는 병원에서 그걸 봤어요. 서류는 완벽했지만 현장은 썩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피해를 본 건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유정의 목소리는 더 이상 청년 사업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려고 힘써본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다른 임원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어요. 병원 밥만 해본 사람이 대기업 시스템을 무엇을 건드리려는 거야. 임원의 말이 끝나자 유정은 천천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감정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폭발하지 않았어요. 대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아이에게 가르치듯이요. 병원 급식과 대기업 급식이 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만은 같습니다. 문제를 덮으면 결국 먹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거요. 저는 그걸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요.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명우는 그 순간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정의 답변이 보기 좋은 정답처럼 들릴 수도 있었어요. 마치 학교에서 배운 모범적인 대답처럼요. 하지만 그 앞의 말들이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는 것들, 자신이 겪은 것들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자문료는 얼마든지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봐. 서명우의 말은 마치 유혹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유정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어요. 대신 한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뭔데? 자료를 공개하세요. 그리고 신속하게 바로잡으세요. 대중들은 생각보다 현명합니다. 은폐하려는 기업은 미워하지만 문제를 인정하고 고치려는 기업은 다시 믿어줍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그런 답변을 기대하지 않았으니까요. 서명우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마치 피식 웃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원하던 모습을 발견한 사람의 반응이었어요. 그 미팅이 끝난 후 서명우는 유정을 따로 불렀습니다. 비서실이 아닌 조용한 복도에서였어요. 잘했어.
정말로 서명우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냉정함이 사라지고 뭔가 진정한 감정이 드러났어요. 마치 제자가 옳은 결정을 했을 때 스승이 느끼는 그런 기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대신 이제부터는 더 큰 시험이 있을 거다. 유정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서명우의 눈빛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무언가 더 결정적인 것 말이요. 사흘 뒤 유정의 회사에 투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은강그룹과 경쟁 관계인 대기업에서였죠. 제안서는 두께가 제법이었어요. 깔끔한 서류, 구체적인 수치, 그리고 명확한 수익 구조.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제안은 매력적이었어요. 큰 자금과 안정성을 제시했거든요. 이것은 유정의 회사를 단번에 성장시킬 기회였습니다. 스타트업이 꿈꾸는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죠. 유정은 그것을 보고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이건 서명우 회장의 시험일 수도 있다는 걸요. 돈에 흔들리는지 보는 시험 말입니다. 그녀는 그 투자 제안을 다시 읽어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제안은 너무나 완벽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처럼요. 하지만 그 생각을 하기도 전에 더 큰 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은강그룹의 원산지 조작 의혹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터져 나온 것이었어요. 뉴스는 주요 뉴스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회사 대변인은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대중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채널과 SNS에서는 대기업이 소비자를 속였다는 영상이 떠돌았어요. 제목들은 각각이었습니다. 은강그룹 원산지 조작, 거대 기업의 신뢰 붕괴, 소비자 기만 사건 따위의 제목들 말이요.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계약들이 취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제휴 회사들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거래를 보류하겠다는 내용 말이요. 도윤은 유정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무너지고 있는 건물 안에 갇힌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유정아, 미안해. 결혼을 잠시 미루자. 이 상황에서 결혼은 안 돼요. 뭐라고? 유정의 목소리는 의외로 단호했어요. 결혼을 미루지 말라고 해요. 오히려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문제를 바로잡아야 사람들이 믿어요. 도윤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께 직접 말해야겠네. 그런데 정말 괜찮아. 넌. 도윤의 목소리에는 감사와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전화가 끝난 후 유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아래로는 도시가 펼쳐져 있었어요. 언론의 카메라들이 은강그룹의 본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헬리콥터까지 뜬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모든 걸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맞춰진 누군가의 계획된 행동들이 차근차근 실행되는 것처럼 말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제보가 나왔어요. 내부 문서 유출이었죠. 그것을 받은 언론은 더욱 거세게 공격했습니다. 내부 고발이 나왔다는 것은 곧 회사 내부에서도 문제를 인정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헤드라인은 더 자극적이 되었습니다.
서명우는 이 시점에서 뭔가 결정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내부 문서를 누가 유출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것이 회장의 전략이었을 수도 있었고, 혹은 그의 확신 부족일 수도 있었습니다. 유정은 독자적으로 동향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자료들, 뉴스 기사들,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조작하면서요. 그녀는 체계적이었어요. 마치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요. 그러다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원산지 조작이 일어난 시간이 특정 담당자가 교대했을 때와 정확히 맞았다는 거리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지만 유정은 우연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담당자들의 교대 시간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짰어야만 가능했어요. 마치 팀 일정표를 짜듯이 말이에요. 서명우는 그 증거를 찾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시험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정은 그 시험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정은 조용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것처럼요. 그것이 여자의 직감이었어요. 이미지 3. 시험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명우는 가장 비열한 수단을 선택했어요. 유정에게 치명적인 오해를 씌우는 것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사업 시험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건드리는 시험이었습니다. 은강그룹의 내부 감사팀이 익명 제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어요. 박유정 대표가 경쟁사와 비밀리에 접촉했으며 은강그룹의 내부 자료를 넘기려고 시도했습니다. 제보는 구체적이었어요. 날짜, 시간, 장소까지 기록되어 있었죠. 마치 정말로 일어난 일처럼요. 마치 누군가 주에 깊게 준비한 시나리오처럼 말이에요. 서명우는 이 제보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직원들이 만든 거짓말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했어요. 유정이가 이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도망칠까? 아니면 도윤을 이용해서 빠져나갈까? 혹은 회장에게 울며 매달릴까? 아니면 끝까지 자신의 방식으로 진실을 밝힐까? 그것을 보고 싶었어요. 이것은 서명우가 만든 최악의 시험이었습니다. 유정은 한순간에 배신자 후보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어요. 투자 제안은 즉시 취소되었죠. 언론은 흥미로운 소문을 집요하게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며느리 후보가 기업 정보 유출 혐의. 그것은 엄청난 뉴스였으니까요. 뉴스 헤드라인은 점점 더 자극적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분노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짓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 유정이를 왜 수사 대상으로 올려요? 유정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서명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걸 확실히 알아. 뭐라고요? 확실히 알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더 깊이 보는 거다. 도윤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저항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한번 결심하면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요. 하지만 유정은 다행이었습니다. 도윤에게 붙잡혔어요. 그녀는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면
더더욱 내가 증명해야 해요. 도윤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이건 너무 불공평해. 증명해야 할 건 우리가 아니라. 그래, 불공평해요. 하지만 나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유정은 감정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입장을 이해했어요. 도윤도 서명우도 모두 자신의 기준대로 행동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요. 그래서 그녀는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통화 기록을 정렬했습니다. 이메일을 검토했어요. 일정표를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연결고리들을 추적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을 완성시키는 것처럼요. 경쟁 대기업과의 접촉은 사실 그들이 먼저 제시한 거였어요. 그리고 유정은 그 접촉을 모두 거절했었습니다. 그 기록들이 전부 있었죠. 이메일, 문자 메시지, 심지어 전화 통화 기록까지 말이에요. 유정은 자료를 추적하면서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제보의 시작점에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걸요. 누군가의 손길이 명확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니 한 인물에 도달했습니다. 최진호. 은강그룹 전략 기획실장이었어요. 회장의 최측근 중 최측근이었죠. 그의 책상은 회장실 옆에 있었고 그의 의견은 회장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유정은 그 사실을 몰랐지만 서명우도 이미 최진호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다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최진호는 늘 회장을 위한 충성처럼 행동해왔고 그의 서류는 완벽했거든요. 모든 결제선이 맞았어요. 모든 규정이 지켜졌어요. 하지만 그것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서명우는 유정이 그 완벽한 서류의 틈을 찾아낼 수 있을지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후계자를 찾는 과정처럼 말이에요. 유정은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그녀는 서류가 아니라 현장을 파고들었거든요. 병원에서 배운 원칙이었어요. 서류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현장은 진실을 말한다는 거죠. 그녀는 은강그룹의 물류창고를 방문했습니다. 실제로 원산지 라벨이 출력되는 방식을 살펴봤어요. 라벨 출력기의 옆에는 조그마한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그 컴퓨터를 만진다면 누군가가 자동으로 바뀌게 설정할 수 있을까? 직원들의 교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누가 어떤 시간에 일했고 누가 어떤 시간에 없었는가. 주간 일정표, 야간 일정표, 주말 일정표 모든 것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시간과 라벨 출력 오류의 시간을 맞춰봤습니다. 일치했습니다. 완벽하게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계한 것처럼요. 납품 차량의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화물 추적 기록, 배송 기록, 모든 것이 추적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시간에 따라 정렬했을 때 패턴이 보였습니다. 명확하고 반복되는 패턴이었어요. 원산지 조작이 일어난 제품들은 모두 특정 시간에 같은 차량으로 배송되었었어요. 다른 시간대의 차량은 절대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유정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현장 직원의 일탈이 아니었다는 걸요. 이것은 단순한 실수도 아니었어요. 이건 시스템 범죄였어요. 라벨 출력 시스템 자체가 특정 시간에 자동으로 바뀌게 설계되어 있었던 것 같았어요. 마치 시계의 태엽이 정교하게 맞춰져 있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설계한 사람은 누군가였죠.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누군가가요. 그 누군가는 시스템의 깊은 부분을 알고 있었어요. 단순한 직원이 할 수 없는 수준의 조작이었습니다. 유정은 이 사실을 도윤에게 먼저 알렸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조용히 불렀어요. 카페의 한 구석에서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말해야 해.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도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거든요. 마치 누군가 그의 심장을 깨어낸 것처럼요. 유정아, 내가 너한테 무언가를 말해야 해. 뭐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것은 유죄를 자백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나, 최진우에게 잡혀 있어. 과거에 내가 투자 실패로 많은 돈을 잃었는데 그때 최진우가 그걸 다 대신 덮어줬어. 그리고 그 대가로 나는 몇몇 서류에 서명을 해줬어. 도윤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그 서류가 혹시 시스템 조작과 관련된 거야? 네. 나중에 깨달았어. 내가 서명한 서류가 결제 승인 서류였다는 걸. 그런데 그게 시스템 조작에 연결되어 있었어. 유정은 도윤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분노, 실망, 배신감이 한 번에 몰려올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도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야. 이제 당신이 선택해야 해요. 뭘 어떻게 선택해? 도윤의 눈빛에는 절망만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야. 전부를. 도윤은 침묵했습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무서운 일이었으니까요. 아버지에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 자신이 약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그에게는 극형이나 다름없었어요. 그 밤 서명우는 다시 허름한 점퍼를 입고 유정을 찾아갔습니다. 납품 기사 아저씨 행세를 했죠. 이제는 세 번째가 되는 만남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만남은 달랐어요. 유정은 그를 보고 가만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헷갈려 하지 않았어요. 어떤 깨달음이 있었던 것처럼요. 아저씨, 사람은 시험하면 들켜요. 시험하는 사람도, 시험받는 사람도 다 상처만 남아요. 그 말에 서명우는 처음으로 멈췄어요. 그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누가 저를 몰아도 진실은 제가 끝까지 가져갈 겁니다. 그 순간 서명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보고 싶었던 건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다는 걸요. 자신이 원했던 건 완벽한 인물도 완전한 성격도 아니었어요. 자신이 원했던 건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진실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서명우다. 유정의 얼굴이 석상처럼 굳었습니다. 감정이 복합적으로 밀려올 때 사람들은 말을 잃게 되어요. 유정도 그러했습니다.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잠시 후 그녀는 말했습니다. 왜 하신 거예요? 그 질문에는 수많은 질문이 담겨 있었어요. 왜 시험했는가? 왜 나를 고통스럽게 했는가? 왜 내 인생을 건드렸는가? 모든 것이 그 한 문장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조용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상처가 선명했어요.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소리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회장님은 저를 시험해서 뭘 얻으셨어요? 서명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그의 답이었죠. 그도 이제 알았어요.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요. 회장님은 사람을 믿지 못해서 시험했겠죠. 그런데 저는 회장님을 믿지 못해서도 도망치진 않아요.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걸 할 뿐이에요. 그 말은 서명우를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늘 믿음을 강요했었어요. 신뢰하라고,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믿지 못하면 시험했죠. 하지만 유정은 믿음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증명했어요. 이 일을 같이 끝내자. 조건이 있어요. 뭔데? 유정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어요. 도윤 씨가 죄를 뒤집어 쓰게 하지 마세요. 진짜 설계자를 잡아야 합니다. 서명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함께 하자. 두 사람은 최진호를 잡기 위한 마지막 판을 짰습니다.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그 자리에서 최진호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로 한 거였어요. 서명우의 경험과 유정의 증거, 도윤의 증언이 함께 움직일 때 최진호는 갈 곳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최진호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며느리를 신뢰하게 되는 순간 말이에요. 왜냐하면 며느리는 회장 집안의 내부로 들어오면 더 깊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거든요. 그것이 최진호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었어요. 최진호는 결혼을 막거나 혹은 결혼을 이용해서 유정을 희생양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선택지였어요. 유정은 결혼식을 앞두고 자신의 과거를 도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실 내가 병원 영양팀에서 나갔던 이유는 단순 퇴사가 아니었어. 과거에 병원 급식 납품 비리를 신고했었거든. 도윤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 일로 내부에서 따돌림을 당했어. 그때도 서류는 완벽했고 현장은 썩어 있었어. 그때의 기억이 지금의 상황과 너무 같았어. 유정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그때 깨달았어. 서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건 양심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이 더 이상 남 일이 아닌 거야. 도윤은 유정을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단단한지 그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나약함과 대비되는 그 강함을 말이에요. 미안해. 널 이런 상황에 밀어넣어서. 아니에요. 만났던 일에 감사하고 싶어요. 하지만 결혼식 하루 전 예상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유정의 회사에 투자를 제안했던 경쟁 대기업이 갑자기 그녀에게 자료를 요구한 거였어요. 사람이 변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전의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순수한 협박만 남았어요. 은강그룹의 내부 자료를 넘겨주면 지금까지의 모든 공격을 막아주겠습니다. 당신도 안전해질 거고 회사도 살아날 겁니다. 그것은 유정에게 큰 유혹이었어요. 그 제안은 그녀를 완전히 살릴 수 있었거든요. 배신자 혐의도 풀려질 것이고 회사도 공개할 수 있을 것이고 투자도 받을 수 있을 것이었죠. 그것은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유정은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 제안을 녹취로 남겼어요. 그리고 서명우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회장님 편이어서가 아니라 제 방식이 이거라서 거절했어요. 정말 그래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였어요. 마지막 하루가 흘렀습니다. 결혼식장은 준비되었고 하객들은
하나둘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었어요. 최진호는 결혼식장에 폭탄을 준비했어요. 언론에 유정의 조작 제보 자료를 흘려 회장 집안의 배신자 며느리라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최후의 카드였어요. 동시에 도윤에게 마지막 압박을 했습니다. 도윤을 호텔 복도에서 불러낸 거였어요. 결혼식장에서 넌 직접 유정을 버려. 그래야 넌 산다. 아니면 다 같이 죽는 거지. 그 말은 협박 이상의 무언가였어요. 그것은 죽음의 선언이었습니다. 도윤의 선택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는 뜻이었거든요. 도윤은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유정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야.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에게 그리고 유정에게 진짜로 서겠다고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진실 앞에 서겠다고요. 결혼식장 입구에서 도윤이 최진호의 손을 뿌리쳤을 때 최진호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그 눈빛에는 광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다 같이 죽는 거지. 그 말과 함께 위기의 폭발은 이제 막 시작되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려고 했어요. 결혼식 당일 모든 게 화려했지만 공기는 살얼음 같았습니다. 하객들은 축하하러 왔지만 그들이 느낀 것은 축제의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마치 어떤 큰 일이 일어나려 하는 것처럼요. 서명우는 줄에서 가까이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축하의 날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은강그룹의 운명과 도윤의 미래, 그리고 유정의 삶이 걸린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누구보다도 서명우 자신의 영혼이 걸린 날이었습니다. 최진호는 결혼식장 귀빈석에 앉아 회장을 향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회장님, 결국 제 손 아니죠라고 말하는 듯한 그 미소로요. 그의 손가락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도박판에서 모든 것을 걸었을 때의 그런 흔들림처럼요. 예식이 시작되려는 순간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준비한 폭로 영상이었어요. 최진호의 계획이었어요. 박유정 경쟁사 접촉, 자료 유출 의혹, 배신자 며느리. 자막이 떴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윤의 친척들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떤 여자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어요. 유정은 잠깐 숨이 막혔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요. 그때 도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 영상은 조작입니다. 하객들이 더 술렁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조작을 설계한 사람은 박유정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 안에 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그는 떨림을 이겨냈습니다. 도윤은 이어서 자신이 최진호에게 약점을 잡혀 서명했던 서류를 공개했어요. 그것은 도윤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행동이었습니다. 저도 공범이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숨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께 그리고 유정이에게 대면하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처음으로 단단해졌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새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자신의 길을 가려는 사람 말이에요. 서명우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신이 며느리를 시험하는 동안 정작 아들은 아무도 믿지 못한 채 무너져 있었다는 거리요. 그것은 그가 한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어요. 은강그룹의 회장, 전국 유통망을 쥔 대기업의 최고 권력자, 그 사람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나는 며느리를 시험하려고 했다. 그의 목소리는 결혼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숨을 멈추고 그의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시험을 받아야 할 사람은 나였다. 그 말은 결혼식장에 파문을 일으켰어요. 사람을 믿지 못해서 시험했고 가족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상처를 만들었다. 미안하다. 회장이 사과하는 것이었어요. 전국적으로 알려진 대기업의 회장이 모든 하객 앞에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상할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최진호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명확했어요. 내가 만든 시스템 조작. 오늘 여기서 끝내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유정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경쟁 대기업의 자료 요구 녹취. 그 음성은 선명했어요. 협박과 유혹이 함께 담긴 그 목소리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원산지 라벨 출력 시스템 로그. 그것은 명백한 증거였어요. 시간, 날짜, 수정 기록,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진호가 지시한 메시지 기록. 그것들은 카톡 메시지였고, 이메일이었고, 수기 메모였어요. 최진호가 도윤을 어떻게 조종했는지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서류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완벽한 서류를 만드는 것은 누구든 할 수 있었거든요. 현장의 진실이 완벽했습니다. 그것이 유정이 찾은 가장 강력한 증거였어요. 최진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회장을 흔들려고 했어요. 회장님, 이걸 공개하면 그룹이 무너집니다. 회장님 인생도 같이 무너져요. 그것은 협박 이상의 무언가였어요. 최진호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서명우는 짧게 말했습니다. 무너지면 다시 세우면 된다.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못 세운다. 그 말은 서명우가 평생 하지 못했던 말입니다. 그것은 그의 철학의 완전한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었어요. 기업이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깨달음. 그것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진호는 경찰에 연행되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모든 감정이 탈진해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은 혼란으로 가득했어요. 하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펼쳐졌어요. 도윤은 눈물을 삼키며 유정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널 시험대에 올려놔서. 유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모든 것을 용서하는 온기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시험대에 올라간 게 아니라 제 길을 걸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유정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서명우는 며느리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권력자의 무릎 꿇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직적인 관계의 파괴였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사과였습니다. 회장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진정한 사과였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유정은 회장에게 단 하나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회장님,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려면 회사의 시스템을 바꾸세요. 문제가 생기면 덮는 회사가 아니라 드러내고 고치는 회사로요. 그것은 단순한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회장의 철학의 완전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익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전환 말이에요. 서명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이제부터는 내가 시험하지 않겠다. 내가 먼저 증명하겠다. 그 말은 그의 모든 것을 바꾸는 말이었어요. 유정은 그 순간 회장을 회장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변하려고 하는 한 사람으로 말이에요. 결혼식장의 화려함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람으로 인정하는 순간의 조용한 눈물로 끝났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도 희미해지고 남은 것은 침묵과 눈물뿐이었어요. 그리고 영상은 마지막 나레이션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시험은 사랑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향한 선택은 사람을 증명합니다. 때론 우리는 사람을 믿지 못해서 시험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시험이 아닌 이해로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강한 빛을 발합니다. 사흘 뒤 유정의 회사에 투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은강그룹과 경쟁 관계인 대기업에서였죠. 제안서는 두께가 제법이었어요. 깔끔한 서류, 구체적인 수치, 그리고 명확한 수익 구조.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제안은 매력적이었어요. 큰 자금과 안정성을 제시했거든요. 이것은 유정의 회사를 단번에 성장시킬 기회였습니다. 스타트업이 꿈꾸는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죠. 유정은 그것을 보고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이건 서명우 회장의 시험일 수도 있다는 걸요. 돈에 흔들리는지 보는 시험 말입니다. 그녀는 그 투자 제안을 다시 읽어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제안은 너무나 완벽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처럼요. 하지만 그 생각을 하기도 전에 더 큰 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은강그룹의 원산지 조작 의혹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터져 나온 것이었어요. 뉴스는 주요 뉴스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회사 대변인은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대중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채널과 SNS에서는 대기업이 소비자를 속였다는 영상이 떠돌았어요. 제목들은 각각이었습니다. 은강그룹 원산지 조작, 거대 기업의 신뢰 붕괴, 소비자 기만 사건 따위의 제목들 말이요.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계약들이 취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제휴 회사들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거래를 보류하겠다는 내용 말이요. 도윤은 유정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무너지고 있는 건물 안에 갇힌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유정아, 미안해. 결혼을 잠시 미루자. 이 상황에서 결혼은 안 돼요. 뭐라고? 유정의 목소리는 의외로 단호했어요. 결혼을 미루지 말라고 해요. 오히려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문제를 바로잡아야 사람들이 믿어요. 도윤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께 직접 말해야겠네. 그런데 정말 괜찮아. 넌. 도윤의 목소리에는
감사와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전화가 끝난 후 유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아래로는 도시가 펼쳐져 있었어요. 언론의 카메라들이 은강그룹의 본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헬리콥터까지 뜬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모든 걸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맞춰진 누군가의 계획된 행동들이 차근차근 실행되는 것처럼 말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제보가 나왔어요. 내부 문서 유출이었죠. 그것을 받은 언론은 더욱 거세게 공격했습니다. 내부 고발이 나왔다는 것은 곧 회사 내부에서도 문제를 인정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헤드라인은 더 자극적이 되었습니다. 서명우는 이 시점에서 뭔가 결정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내부 문서를 누가 유출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것이 회장의 전략이었을 수도 있었고, 혹은 그의 확신 부족일 수도 있었습니다. 유정은 독자적으로 동향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자료들, 뉴스 기사들,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조작하면서요. 그녀는 체계적이었어요. 마치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요. 그러다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원산지 조작이 일어난 시간이 특정 담당자가 교대했을 때와 정확히 맞았다는 거리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지만 유정은 우연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담당자들의 교대 시간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짰어야만 가능했어요. 마치 팀 일정표를 짜듯이 말이에요. 서명우는 그 증거를 찾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시험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정은 그 시험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정은 조용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것처럼요. 그것이 여자의 직감이었어요. 유정은 독자적으로 동향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자료들, 뉴스 기사들,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조작하면서요. 그녀는 체계적이었어요. 마치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요. 그러다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원산지 조작이 일어난 시간이 특정 담당자가 교대했을 때와 정확히 맞았다는 거리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지만 유정은 우연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담당자들의 교대 시간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짰어야만 가능했어요. 마치 팀 일정표를 짜듯이 말이에요. 서명우는 그 증거를 찾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시험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정은 그 시험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정은 조용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것처럼요. 그것이 여자의 직감이었어요. 유정은 독자적으로 동향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자료들, 뉴스 기사들,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조작하면서요. 그녀는 체계적이었어요. 마치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요. 그러다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원산지 조작이 일어난 시간이 특정 담당자가 교대했을 때와 정확히 맞았다는 거리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지만 유정은 우연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담당자들의 교대 시간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짰어야만 가능했어요.
마치 팀 일정표를 짜듯이 말이에요. 서명우는 그 증거를 찾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시험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정은 그 시험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정은 조용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것처럼요. 그것이 여자의 직감이었어요. 그 밤 유정은 도윤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였어요. 그녀는 도윤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깨진 것 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도윤 씨, 지금 뭔가 이상해요. 당신은 뭘 숨기고 있어요?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유정아, 나는 솔직하게 말해줘.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결혼식 전에 도윤은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뭔가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 대신 계속 거짓으로 위장할 것인지 말이에요. 결국 도윤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최진호에게 잡혀 있다는 것을, 과거의 투자 실패로 인한 약점을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결제한 서류가 무엇이었는지도요. 유정은 그 고백을 들으면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도윤도 피해자였어요. 그의 약함을 이용당한 피해자 말이요. 지금부터가 진짜야. 이제 당신 아버지께 말해야 해요. 전부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무서운 선택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밤 서명우는 다시 허름한 점퍼를 입고 유정을 찾아갔습니다. 납품 기사 아저씨 행세를 했죠. 이제는 네 번째가 되는 만남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만남은 달랐어요. 서명우는 조용한 차 안에서 유정을 만났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없는 강변이었어요. 유정은 그를 보고 가만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헷갈려 하지 않았어요. 어떤 깨달음이 있었던 것처럼요. 아저씨, 사람은 시험하면 들켜요. 시험하는 사람도, 시험받는 사람도 다 상처만 남아요. 그 말에 서명우는 처음으로 멈췄어요. 그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누가 저를 몰아도 진실은 제가 끝까지 가져갈 겁니다. 유정의 말 끝에 그녀의 눈빛이 변했어요. 마치 뭔가를 깨달은 것처럼요. 혹시 당신이. 서명우의 손이 거울을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회장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었어요. 허름한 옷은 벗겨졌고 대신 고급 정장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나야, 박유정.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유정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배신감, 분노, 그리고 상처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왜 하신 거예요? 서명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그의 답이었죠. 그도 이제 알았어요.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요. 회장님은 저를 시험해서 뭘 얻으셨어요? 서명우는 여전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길고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님은 사람을 믿지 못해서 시험했겠죠. 그런데 저는 회장님을 믿지 못해서도 도망치진 않아요.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걸 할 뿐이에요.
그 말은 서명우를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늘 믿음을 강요했었어요. 신뢰하라고,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믿지 못하면 시험했죠. 하지만 유정은 믿음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증명했어요. 이 일을 같이 끝내자. 유정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뭔데? 도윤 씨가 죄를 뒤집어 쓰게 하지 마세요. 진짜 설계자를 잡아야 합니다. 서명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원래부터 생각하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유정이 그것을 먼저 말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좋다. 함께 하자. 두 사람은 최진호를 잡기 위한 마지막 판을 짰습니다.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그 자리에서 최진호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로 한 거였어요. 서명우의 경험과 유정의 증거, 도윤의 증언이 함께 움직일 때 최진호는 갈 곳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지만 치밀했어요. 결혼식장에서 영상을 재생시키고 도윤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장이 정체를 드러내고 유정이 최종 증거를 제시한다. 그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최진호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만든 모든 계획이 그 순간에 드러나기 때문이었거든요. 유정은 결혼식을 앞두고 자신의 과거를 도윤에게 털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집을 방문했어요. 도윤 씨, 내가 왜 이렇게 결연한지 알고 싶어요? 도윤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내가 병원 영양팀에서 나갔던 이유는 단순 퇴사가 아니었어. 과거에 병원 급식 납품 비리를 신고했었거든. 도윤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 일로 내부에서 따돌림을 당했어. 그때도 서류는 완벽했고 현장은 썩어 있었어. 그때의 기억이 지금의 상황과 너무 같았어. 유정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그때 깨달았어. 서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건 양심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이 더 이상 남 일이 아닌 거야. 도윤은 유정을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단단한지 그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나약함과 대비되는 그 강함을 말이에요. 미안해. 널 이런 상황에 밀어넣어서. 유정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만났던 일에 감사하고 싶어요. 정말로요. 도윤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혼식 하루 전 예상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유정의 회사에 투자를 제안했던 경쟁 대기업이 갑자기 그녀에게 자료를 요구한 거였어요. 목소리가 변해 있었습니다. 이전의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순수한 협박만 남았어요. 박유정 대표, 이제 우리 편에 서야 할 때가 됐어요. 은강그룹의 내부 자료를 넘겨주면 지금까지의 모든 공격을 막아주겠습니다. 당신도 안전해질 거고 회사도 살아날 겁니다. 그것은 유정에게 큰 유혹이었어요. 그 제안은 그녀를 완전히 살릴 수 있었거든요. 배신자 혐의도 풀려질 것이고 회사도 공개할 수 있을 것이고 투자도 받을 수 있을 것이었죠. 그것은 희망이었어요. 유정은 한동안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어요. 하지만 유정은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 제안을 녹취로 남겼어요. 그리고 서명우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회장님 편이어서가 아니라 제 방식이 이거라서 거절했어요.
정말 그래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였어요. 녹취 속의 협박 음성은 최진호가 배후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으니까요. 마지막 하루가 흘렀습니다. 결혼식장은 준비되었고 하객들은 하나둘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었어요. 마치 폭탄을 안고 있는 시간 같았습니다. 최진호는 결혼식장에 최후의 폭탄을 준비했어요. 언론에 유정의 조작 제보 자료를 흘려 회장 집안의 배신자 며느리라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최후의 카드였어요. 동시에 도윤에게 마지막 압박을 했습니다. 도윤을 호텔 복도에서 불러낸 거였어요. 결혼식장에서 넌 직접 유정을 버려. 그래야 넌 산다. 아니면 다 같이 죽는 거지. 그 말은 협박 이상의 무언가였어요. 그것은 죽음의 선언이었습니다. 도윤의 선택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는 뜻이었거든요. 도윤은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유정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야.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에게 그리고 유정에게 진짜로 서겠다고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진실 앞에 서겠다고요. 결혼식장 입구에서 도윤이 최진호의 손을 뿌리쳤을 때 최진호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그 눈빛에는 광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다 같이 죽는 거지. 최진호의 음성이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도윤은 최진호와의 손을 뿌리치고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처음으로 단단해졌습니다. 결혼식장 내부는 조용했어요. 하객들은 자신들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신부는 입구에서 신부 부축자와 함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유정은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드레스는 순백색이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이미 받아들인 것처럼요. 서명우는 주례석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오늘은 축하의 날이 아니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최진호는 뒷자리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자신감이 아니라 광기처럼 보였어요. 마치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확신하는 것처럼요. 예식이 시작되려는 순간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준비한 폭로 영상이었어요. 최진호의 계획이었어요. 박유정 경쟁사 접촉, 자료 유출 의혹, 배신자 며느리. 자막이 떴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윤의 친척들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떤 여자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어요. 유정은 잠깐 숨이 막혔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요. 그때 도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 영상은 조작입니다. 하객들이 더 술렁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조작을 설계한 사람은 박유정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 안에 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그는 떨림을 이겨냈습니다.
도윤은 이어서 자신이 최진호에게 약점을 잡혀 서명했던 서류를 공개했어요. 그것은 도윤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전국 앞에서 드러내는 일이었거든요. 저도 공범이 될 뻔했습니다. 과거의 약점을 잡혀서 말이에요. 하지만 더는 숨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께 그리고 유정이에게 대면하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처음으로 단단해졌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새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자신의 길을 가려는 사람 말이에요. 카메라의 플래시가 계속해서 터져 나왔습니다. 언론은 이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것은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하객들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속삭임, 비명,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최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왔다는 걸 그는 알았거든요. 서명우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신이 며느리를 시험하는 동안 정작 아들은 아무도 믿지 못한 채 무너져 있었다는 거요. 그것은 그가 한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어요. 은강그룹의 회장, 전국 유통망을 쥔 대기업의 최고 권력자, 그 사람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발 한 발이 무거웠어요. 마치 자신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걷는 것처럼요. 그는 마이크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오늘 나는 며느리를 시험하려고 했다. 그의 목소리는 결혼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숨을 멈추고 그의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시험을 받아야 할 사람은 나였다. 그 말은 결혼식장에 파문을 일으켰어요. 대기업 회장이 자신의 오만함을 인정하는 것이었거든요. 사람을 믿지 못해서 시험했고 가족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상처를 만들었다. 미안하다. 회장이 사과하는 것이었어요. 전국적으로 알려진 대기업의 회장이 모든 하객 앞에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상할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언론의 카메라가 일제히 회장을 향했습니다. 이 장면은 뉴스가 될 것이었어요. 아니, 이미 뉴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진호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명확했어요. 내가 만든 시스템 조작. 오늘 여기서 끝내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경찰 수사팀이 결혼식장 옆 출입구에서 나타났습니다. 최진호의 체포가 임박했다는 신호였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유정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경쟁 대기업의 자료 요구 녹취. 그 음성은 선명했어요. 협박과 유혹이 함께 담긴 그 목소리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객들은 그 녹취를 들으면서 입을 벌렸어요. 원산지 라벨 출력 시스템 로그. 그것은 명백한 증거였어요. 시간, 날짜, 수정 기록,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라벨 출력기가 특정 시간에 자동으로 설정되는 과정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최진호가 지시한 메시지 기록. 그것들은 카톡 메시지였고, 이메일이었고, 수기 메모였어요. 최진호가 도윤을 어떻게 조종했는지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가면 최진호가 얼마나 교활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지가 명백했죠. 서류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완벽한 서류를 만드는 것은 누구든 할 수 있었거든요. 현장의 진실이 완벽했습니다. 그것이 유정이 찾은 가장 강력한 증거였어요. 최진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회장을 흔들려고 했어요. 회장님, 이걸 공개하면 그룹이 무너집니다. 회장님 인생도 같이 무너져요. 그것은 협박 이상의 무언가였어요. 최진호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있었어요. 마치 마지막 생명줄을 놓으려는 사람처럼요. 서명우는 짧게 말했습니다. 무너지면 다시 세우면 된다.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못 세운다. 그 말은 서명우가 평생 하지 못했던 말입니다. 그것은 그의 철학의 완전한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었어요. 기업이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깨달음. 그것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 수사팀이 최진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 귀하에게는 묵비권이 있으며 최진호는 경찰에 연행되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모든 감정이 탈진해 있었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거든요. 결혼식장은 혼란으로 가득했어요. 하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펼쳐졌어요. 도윤은 눈물을 삼키며 유정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널 시험대에 올려놔서. 유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모든 것을 용서하는 온기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시험대에 올라간 게 아니라 제 길을 걸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유정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서명우는 며느리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권력자의 무릎 꿇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직적인 관계의 파괴였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사과였습니다. 회장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진정한 사과였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유정은 회장에게 단 하나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회장님,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려면 회사의 시스템을 바꾸세요. 문제가 생기면 덮는 회사가 아니라 드러내고 고치는 회사로요. 그것은 단순한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회장의 철학의 완전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익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전환 말이에요. 서명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이제부터는 내가 시험하지 않겠다. 내가 먼저 증명하겠다. 그 말은 그의 모든 것을 바꾸는 말이었어요. 유정은 그 순간 회장을 회장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변하려고 하는 한 사람으로 말이에요. 결혼식장의 화려함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람으로 인정하는 순간의 조용한 눈물로 끝났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도 희미해지고 남은 것은 침묵과 눈물뿐이었어요. 그리고 영상은 마지막 나레이션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시험은 사랑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향한 선택은 사람을 증명합니다. 때론 우리는 사람을 믿지 못해서 시험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시험이 아닌 이해로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강한 빛을 발합니다.